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국가대표 선수를 노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르헨티나 우승의 주역 마칼리스터 선수의 이적설 한번 박문수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름이 진짜 힘들어요, 볼 때마다. 네,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 선수인데 먼저 현재 토트넘의 1월 겨울 이적 시장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오픈하기까지 며칠이 안 남았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선 제가 따로 언급을 안 썼는데 콘테 감독도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좀 보여줘야 돼서 이게 지금 당장 있던 건 아니고 지난달 더 타임즈죠, 영국에 있는 더 타임즈 보도 내용에 따르면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토트넘이 베스트 11의 뭐 되게 개선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선수 영입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뭐 그 중에서 뭐 저희가 예전에도 다뤘던 맥케니 선수라든가 뭐 콘테 감독이 어쨌든 이끌어낸 인터밀란 수비수 바스토니 등 다양한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물론요. 네, 일단 이 보도에서는 아직 마칼리스터 선수에 대한 이런 이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월드컵이 끝난 이후 이 월드컵 기간 동안 마칼리스터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토트넘이 분명히 관심을 가질 선수로 지금 보고 있고 또 실제 뭐 토트넘이 관찰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충분히 노릴만한 선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마칼리스터 보도 내용이 있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신기하다 싶어서 한번 갖고 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마칼리스터를 왜 토트넘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같이 굉장히 수준급의 선수들이 있죠. 그렇지만 뭐 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영입을 하는 것 같아요. 질적인 면도 질적인 면이지만 양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 뭐 단순히 프리미어리그도 있겠지만 뭐 리그컵에다 FA컵에다가 뭐 토트넘 같은 팀은 또 UEFA 챔피언스리그다 일정이 빡빡한 거 고려하면 주전급 미드필더가 실제적으로 2명에다가 뭐 로테이션장 2명 총 4명이잖아요. 근데 또 이 팀이 또 미드필더를 1명 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3-4-3이든 3-5이든 미드필더 여러 명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질적인 면은 몰라도 양적인 면에서는 분명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죠, 그거.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한정된 자원으로 하면은 시즌 말면 분명히 퍼지죠. 뭐 속되게 표현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퍼지는 지쳐서 쓰러지고 부상이 뭐 실제 뭐 또 지금 부상자들도 그쵸. 있고요. 뭐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 콘테 감독은 1월에 영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그 마칼리스터 선수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데일리 메일에서 나왔죠. 뭐 월드컵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칼리스터 선수가 뭐 처음부터 주전급 나온 건 아닌데 이 선수가 점차 자리 잡으면서 그 얼굴이 빨개져서 터질 때까지 뛰는 선수잖아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대표 선수랑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아졌고 뭐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마칼리스터 영입에 대해서 토트넘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선수가 평가가 높으니까 브라이턴의 이 아르헨티나 대표팀 미드필더 영입을 두고 인터밀란과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뭐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아르헨티나 밀란이에요. 그렇죠. 과거부터 뭐 아르헨티나 선수들 굉장히 많이 영입을 굉장히 했었죠. 많이 데리고 왔고 거의 실패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아르헨티나와 되게 밀접하고 인터밀란 구단 최고의 레전드 중 하나인 하비에르 사네티도 어쨌든 지금 부회장으로서 그렇죠. 아르헨티나 출신이기도 하니까 되게 이게 연이 깊어서 사실은 토트넘과 인터밀란이 이렇게 아르헨티나 선수를 두고 경쟁을 펼친다면 물론 자금적인 면에서는 토트넘이 앞설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적이 아르헨티나니까 사실 쉽사리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실제 붙는다면 네, 만약에 붙는 경우는 행보가 굉장히 마칼리스터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근데 이 글은 뭐 출처가 덧선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잘 나가다 덧선 딱 보면 좀 신뢰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적 시장이란 거는 또 특히 1월 이적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또 각 팀이 시즌 중에 치르는 이적 시장이니까 되게 보강할 요소가 많아서 또 이것도 여름 이적 시장 못지않게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덧선 내용은 이게 아무래도 월드컵 결승전 직전에 나온 얘기여가지고 뭐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아르헨티나를 표현했더라. 뭐 실제로는 우승했죠. 어쨌든 이 마칼리스터 선수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뭐 토트넘이 이 선수 영입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가 앞서도 말했지만 바로 주전은 아니었고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요번에는 뭐 부상으로 낙마했고 이미 토트넘 허스퍼하고는 연이 끊겼지만 사실 로세스 선수가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선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서 되게 기대를 모았는데 이 선수가 또 부상 때문에 낙마하면서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걸 또 어느 정도 막은 게 또 마칼리스터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선수에 대해서 주가도 당연히 상승했고 뭐 덧선에 따르면 당연히 이렇게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당연하니까 토트넘을 포함해서 4개 구단 정도가 마칼리스터 선수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일단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칼리스터가
토트넘에 진짜 필요한 유형인지를 또 봐야 돼요. 이 월드컵에서 활약을 해서 뭐 주가가 오른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영입을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중앙 미드필더이고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활용도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가 미드필더 지역에서 일단 뭐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하고 뭐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하고 워낙 다재다능해요. 그리고 뭐 이미 월드컵을 통해서도 보였겠지만 진짜 전투력이 그냥 장난 아닌 선수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약간 좀 영국 계통이에요. 또 보시면 또 스코틀랜드 쪽 계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미 뭐 브라이튼 드니까 사실 언어적인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포지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다재다능한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토트넘에 합류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중앙 미드필더니까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와 그 위치를 같이 또 뛸 수도 있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뭐 측면에서도 뛸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또 뛸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 한 명을 기용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전술을 미드필더 전술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인 활용도가 진짜 높은 선수다. 굳이 꼭 3-4-3 아니어도 뭐 3-5-2, 4-3-3도 여러 가지 포메이션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트넘 팀에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선수 뭐 카타르 월드컵 활약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갛죠. 물론 공격 쪽에 있긴 해도 수비 지역에서도 결코 그러니까요. 뭐 약간 왼쪽 측면과 중앙에 조금 치우친 움직임이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 선수를 그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인 거지 뭐 꼭 이 선수가 그 위치에서만 뛰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뭐 반대편에도 이렇게 다 뛰는 모습들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중앙 공격형 중앙 하프라인 부근에서 엄청 빨간 거는 이 선수가 그만큼 거기서 굉장한 활동량으로 전방이 전후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도 뿌려주고 또 수비도 하고 뭐 공격 풀어가고 뭐 이거 이런저런 별별 역할들 다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월드컵이 아르헨티나 결승전 포함해서 7경기를 치렀는데 그중에서 6경기에 선발로 나섰고 보시면 시간 물론 연장전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뭐 경기당 93분 뛸 정도 활동량도 나쁘지 않고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지금 아르헨티나 모든 선수가 다 그러겠지만은 진짜 이 선수들은 내일은 없다라는 그 마인드로 월드컵에 나섰잖아요. 그렇죠. 메시 쏘더라고 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동기부여 물론 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도 어린 선수의 약간 동기부여적인 면이 지금 당장 이렇게 들뜬 상황에서 오면은 좀 소속팀에서 물론 이적하더라도 전념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월드컵 진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결승전까지 결승전은 뭐 승부 차이까지 또 가는 굉장히 엄청난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월드컵 이제 결승까지 7경기지만 그 7경기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칼리스터 선수가 지금 뭐 우승까지 해서 기분은 업되고 이 정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최고조이지만 신체의 이 피로도는 지금 장난은 아닐 거예요. 보시면 이거 얼굴 빨개질 정도로 진짜 뭐 이거는 뭐 아르헨티나의 다른 선수들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뭐 토트넘이 이런 활약상을 통해서 영입에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하더라도 이 월드컵 피로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월에 영입을 한다 쳐도 최소한 정상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한 달 이상의 좀 시간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1월 이적 시장은 즉시 전력과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선수를 원하는데 마칼리스터 선수는 영입을 하더라도 그런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을 준 상태에서 서서히 기용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선수를 사오는 입장에서는 10경기를 쓰고 싶은데 10경기를 못 쓰고 한 6경기만 쓰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죠. 뭐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아르헨티나 대표팀 일원으로 카타르 월드컵 활약상 한번 조명하면 이 선수가 사실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긴 했는데 그 조별 예선에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사우디한테는 졌고 멕시코한테도 전반에 되게 답답하다가 어쨌든 후반에 결국 득점에서 승리는 따냈죠. 폴란드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날 아르헨티나가 못했다기보다는 이날 경기는 슈체즈니가 거의 그냥 거미손처럼 활약을 했는데 이 흐름을 끄는 게 바로 맥칼리스터 선수였죠.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위치 선정도 나쁘지 않고 슈팅력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 골망을 흔들면서 이 골을 무기로 해서 아르헨티나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죠. 여기 보면 마칼리스터 선수의 그런 전진적인 플레이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논외로 치고 소속팀에서도 이 선수는 뭐 에이스급이죠. 등번호가 10번이고 거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킥력이 좋아요.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브라이턴에서의 활약상 중에서 세트피스 장면을 몇 개 좀 가져왔는데 본인이 때리는데 이게 또 각이 또 좋아요. 그래서 슈팅도 되게 자유자재로 때릴 수 있고 코너킥 상황에서도 되게 전담 키커로서 나오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상대가 첼시였죠 이때는요. 뭐 이런 키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이제 코너킥은 뭐 손흥민 선수가 전담하고 있고 그런데 뭐 또 다른 유형의 키커가 있으면은 뭐 같은 오른발잡이어도 다른 유형이 있으면은
또 다양한 게 시도를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프리킥이든 코너킥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거는 뭐 첼시전에서 그냥 뭐 직접적으로 공격 포인트 기록하거나 이건 아닌데 순간적인 센스가 좋아서 그냥 화면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아르헨티나 때도 빨갛잖아요. 근데 더 빨갛죠. 이 선수가 진짜 이게 진짜 현재 마칼리스터 선수의 활약 또 히트맵이죠. 이게 아까는 약간 왼쪽에 좀 치우쳐졌다면은 지금은 중앙에서 전방위적 뭐 경기장 뭐 안 누비는 곳이 없는 정도로 엄청 빨갛죠 그냥. 이런 선수 하나 있으면 굉장히 감독이 참 좋죠. 뭐 굳은 일도 다 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분명 월드컵 활약상도 있지만 이 브라이턴에서 보여준 또 있기 때문에 리그를 또 보고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콘테 감독이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이죠. 근데 게다가 이 선수는 활동량도 좋은데 킥력이라든가 패싱력까지 좋으니까 여러모로 이건 토트넘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 큰 손들의 관심을 받는 게 당연지사 아닐까 싶고요. 특이사항이 이 선수가 브라이턴 선수 중에 역대 최초로 월드컵 우승 선수기도 해요. 그 정도로 팀 내에서는 거의 확고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단점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간적인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이 있어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스 능력도 좋고 마무리 능력도 괜찮고 패스도 좋고 심지어 수비 능력도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을 정도로 되게 팔방미인형 선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게 없네요. 그쵸? 되게 좋아요. 굉장히 토트넘이 1순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선수 약간 육각형 유형인 건 맞는데 약간 좀 작죠. 이게 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이가 많은 선수는 아니고 어린 선수일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니까 더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칼리스터 선수가 토트넘에 온다면은 뭐 아무래도 현재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등이 뛰고 있는 그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 뭐 앞서 기록에서도 나왔지만 중앙 미드필더를 제일 많이 뛰고 있고 현재 저 위치를 제일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뭐 토트넘에 오더라도 저 위치로 기본적으로는 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되죠. 아무래도 호이베이르하고 발을 맞추든가 아니면 비수마랑 발을 맞추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벤탄쿠르하고 둘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투 미드필더로 나와도 손색이 없고 뭐 3-5-2로 바꿔도 뭐하도 어쨌든 이 선수 자체가 굉장한 다재다능한 선수니까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 진행이 될지 중요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거의 뭐 현실성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 출처가 덧선인 게 조금 제일 걸리긴 하고 뭐 워낙 이 선수 자체는 이번에 주가 상승 제대로 했기 때문에 뭐 토트넘만 관심 보일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앞서 말했던 인터밀란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브라이턴 자체가 이 선수를 내보낼 가능성이 작죠. 왜냐면 포터 감독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턴은 어쨌든 되게 자기만의 색깔을 토대로 되게 상승세를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즌 중이고 이게 빡빡한 일정인데 팀의 에이스를 그렇게 쉽게 넘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여름이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1월이면은 조금 물음표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브라이턴이 대체자를 구할 수 있어야지 이 선수를 또 팔 수가 있는 건데 대체자를 못 구하는 상태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팀 성적이 떨어지니까. 브라이턴 자체가 올 시즌에 뭐 쿠쿠레나도 나갔고 뭐 비수마도 나갔고 포토 나왔고 되게 전력 누수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에이스라 할 수 있는 마칼리스터를 보낼 가능성은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물론 너무 토트넘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사실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브라이턴이 뭐 그에 준하는 뭐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다면은 뭐 토트넘이든 뭐 아까 이야기했던 인터밀란이든 어느 팀이든 간에 이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1월 이적은 거부를 하고 아마 여름에는 보내주더라도 일단 이번 시즌은 붙잡아두는 식으로 마칼리스터를 설득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뭐 시즌 중에 갑자기 이적하는 것보다는 여름에 이적하는 게 좀 더 적응하는 거나 팀 내 입지를 확고히 하는 거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입지가 불안한 선수는 모를까 이렇게 입지가 확고한 선수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가정이고 1월이 되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다. 뭐 브라이턴의 재정이 좀 안 좋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은 뭐 대제레비 감독이랑 싸울 수도 있고 모르죠. 뭐 영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토트넘이 이제 주말부터 일정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중간 연습 경기도 있지만 굉장히 또 일정이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정된 선수 자원으로 시즌을 치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또 마칼리스터 선수를 더 원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과연 이 토트넘이 뭐 이적을 진짜 진행할지 아니면 영입 썰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준TV는 계속해서 마칼리스터 선수를 비롯한 토트넘과 관련된 다양한 이적 소식 또 이적 썰 다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